오늘 만나볼 화가는 포스터의 거장으로 불리고요.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수많은 연극 배우들, 댄서들까지 전부 이분의 포스터에 등장하길 바랬습니다. 오늘 만나볼 화가는 알폰스 무아입니다. 이 알폰스 무아는 1860년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는데요. 무아는 항상 어떤 책을 봐도요, 무아 이야기보다 어머니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어느 날 이 무아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이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머니한테 다가와서 딱 한마디를 해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너한테 올 건데 좀 보살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꾼 당일날 아침에 먼 친척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너가 이 독신인 거 알고 있는데 중매 딱 한 번만 받아봐.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아내랑 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3명 있다. 아, 내가 오늘 꿈을 꾼 게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였구나. 그때 그 남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심을 해요. 결혼해야겠다. 그 남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게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알폰스 무아.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최대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장난감을 많이 못 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안했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무아 목에다가 갓난 아기 때부터 목걸이를 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 장난감 못 사주는 거랑 이 목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 무아 어머니가 걸어준 목걸이 끝에는 보석이 달린 게 아니라 연필이 달려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알폰스 무아는 항상 어릴 때부터 손에 잡히는 게 연필이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배운 게 그림이었다. 스스로 바닥에 벽에 다 그렸던 거죠. 이 알폰스 무아의 첫 작품은요, 무려 8살 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작품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 화가의 첫 작품이다. 뭘 그렸길래? 이게 포인트죠. 뭔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걸 작품으로 봐줬을 거예요. 보통 이 8살 아이들은 뭘 그릴까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이 8살 아이들은 일단 엄마 아빠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 동물 이런 걸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화가는 거장이잖아요. 친구들 엄마 아빠 그릴 때 이 알폰스 무아는 뭘 그리냐? 이분은 8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려요. 전 이 작품을 보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 그림 교육을 받은 아이가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낙서하면서 터득한 걸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명암 표시, 그림자 다 표시해놨어요. 놀랍죠?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폰스 무아의 첫 작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알폰스 무아의 대표작을 좀 만나볼 건데요. 아마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알폰스 무아는 실력은 좋은데 운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 당시 예술가의 중심지였죠. 알폰스 무아도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음에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프랑스 파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을 벌겠다고 인쇄소 공장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알폰스 무아는 이 대성공을 이룬 화가고 거장으로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천재성이 아니에요. 성실함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도 안 쉬더라. 쉬는 날에도 조금씩 나가서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죠.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남들은 다 휴가 가고 알폰스 무아는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 프랑스 파리 최고의 배우라 불리는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전에 진행했던 연극이 흥행에서 참패했던 거예요. 흥행에 실패를 하니까 이제 문제점을 찾아봤겠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전부 보완을 해서 연극을 새로 재구성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때 베르나르가 매니저한테 제안을 해요. 야, 이번에는 그 전에 거와 다른 포스터를 가져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걸자. 당장 인쇄소에 가서 포스터 만들라 그래. 그리고 매니저가 포스터를 딱 가져왔는데 사라 베르나르 마음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이쁘긴 한데 그 전과 별 다를 게 없었던 거죠. 그때 베르나르가
매니저한테 호통을 쳐요. 이거 절대 안 쓸 거다. 이렇게 똑같은 포스터는 쓰면 안 돼. 그럼 또 실패할 거야. 지금 당장 인쇄소에 뛰어가서 포스터 디자인 새로 하라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 그때 매니저가 인쇄소에 갔는데 그때 다들 휴가를 갖고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무아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무아는요, 메인 디자이너가 아니라 보조였거든요. 원래 무아한테 디자인을 시키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매니저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무아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 혹시 보조긴 한데 혼자서 포스터 디자인 해볼 수 있겠어? 엄청난 기회가 왔죠. 전 여기서 무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일반인한테 이런 제의가 왔으면 거절했을 수 있거든요. 너무 큰 제안이니까 피하지 않았죠. 바로 잡았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어놔. 그리고 매니저는 떠나고 알폰스 무아가 혼자 인쇄소에 남아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본인이 그랬던 모든 이 영감과 디자인들,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포스터를 그렸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며칠 뒤에 왔죠. 본인이 한 디자인을 꺼내왔죠. 쫙 펼쳤는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매니저는요, 기겁을 했어요. 전 지금도 이 포스터는 지금 써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매니저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서 욕을 있는 욕을 다 했어요. 어디 이딴 걸 만들었냐.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어요, 이 포스터에. 첫 번째, 지금 봐도 화려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화려함이 너무 넘쳐났어요. 너무 과도했죠. 처음 본 거예요, 이런 포스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스터의 사이즈, 세로로 길잖아요. 그 전의 포스터는 대부분의 길이가, 이 세로가 1m였어요. 이 포스터 실제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포스터의 실제 세로 길이는 2m예요.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2m의 포스터를 그 당시 한 번에 찍을 기계가 없었던 거예요. 무아는 뭘 했냐,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위아래 두 번을 뽑아서 본인이 풀로 붙여서 가져온 거예요.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이게 무슨 포스터야. 난리가 났어요. 매니저가 욕먹을 걸 각오하고 이 포스터를 들고 가서 베르나르 앞에 딱 펼쳤는데 이때 기적이 펼쳐져요. 이 사건을 지금도 이렇게 불러요. 무아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고. 다육했는데 사라 베르나르는 예술가였죠. 이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대요.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스터는 처음 봤다. 당장 이 포스터 들고 나가서 파리에 있는 극장이랑 극장에다 다 도배를 하고 와. 그날 매니저가 새벽에 이 포스터를 다 들고서 붙일 수 있는 곳엔 다 붙였어요. 한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출근하다 말고 매니저가 기겁을 했어요. 새벽에 붙였던 이 모든 포스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이없죠?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떼가서 본인 집에 붙였대요. 이게 나름대로 교훈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전문가 디자이너들은 너무 똑같은 걸 만드니까 계속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깨버린 게 무아였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이 아름다운 포스터에 열광을 했어요. 다 찾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알폰스 무아는 딱 이 포스터 한 장으로요, 승승장구하게 돼요. 포스터의 거장이 됐죠. 딱 이거 한 장으로. 그리고 베르나르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부터 넌 보조 따위 하지 마.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부터 나랑 전속 계약을 하자. 베르나르와 6년 전속 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베르나르의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알폰스 무아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포스터를 다 만들었어요. 초콜릿, 제약회사, 술, 맥주, 다 모든 포스터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 재밌는 포스터가 있어요. 황도 12궁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이 작품은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이 작품이 어디 많이 쓰일 것 같으세요? 핸드폰 케이스. 이 작품은 핸드폰 케이스로 정말 잘 나가는 작품이에요. 이 사이즈도 약간 요즘 스마트폰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이 케이스를 쓰고 계세요. 무슨 광고일까요? 알폰스 무아는요, 이 그림을 볼 때 무아의 작품은 상상해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이 황도 12국은 달력이었어요. 이 달력 의뢰를 바꿔서 거표지로 만든 거였죠. 중앙에 원이 있죠. 그리고 여성이 서 있어요. 저 여성도 사라 베르나르예요. 6년 전속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 주변에 원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황도 12궁은 12개의 별자리죠. 그리고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원이 있는데 그 원에는 태양을 가리키는 해바라기가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보세요. 반대편에는 달을 가리키는 양귀비가 있죠. 알폰스 무아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의 인생이란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게 쌓이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의 달력이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알폰스 무아의 포스터를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분은요, 디자인 쪽에선 거의 한 세기를 앞서갔어요. 한 세기. 지금 봐도 세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아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자, 이 작품들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타로카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많이 보고 있는 타로카드 디자인들은 이 알폰스 무아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것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다시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만화가들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죠. 가장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무아 하면은 세일러문.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세일러문 포스터 찾아보시면요. 무아의 그림처럼 뒤에 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카드캡터 체리죠. 다 보셨던 것들이죠. 카드캡터 체리 작가는요. 본인 말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알폰스 무아 광팬이었다. 자, 이렇게 무아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자인들을 미리 했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계의 선구자, 포스터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화가였습니다. 오늘 이 알폰스 무아의 대표작을 만나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